자, 11일 날 지금 TV 토론이 있습니다. 정편 4개 채널하고 연합뉴스TV, YTN이 공동 주최하는 참 이거 하나 성사시키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정말 TV 토론 보기가 이렇게 힘든지. 아, 김대중, 이해창 후보는 크고 작은 TV 토론 다 포함해갖고 122번인가 토론을 붙었더만요. 선거 우와. 과정에서. 근데 이해창은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에서 나왔던 후보 중에 제일 제일 나은 낫죠, 것 그중에. 같아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박근혜 때도 그때도 16번인가 5번 했더라고요. 예.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오죽하면은 뭐 결성열, 뭐 런성열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 오늘 또 그 홍카콜라 그것도 또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전에 지식백과도 2번이나 뒤통수 치고 윤석열 후보의 특징을 보면 뭔가 먼저 제안해서 생색내긴 다 해요. 언플 다 하고 그래놓고 뒤에 도망가갖고 딴짓을 벌여요. 뭐 이번에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앞에서는 반중 외치면서 뒤에서 또 사과했다 그러고 하는 것마다 앞과 뒤가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저 너무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실체를 어떻게 알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면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선 그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JTBC하고 한국기자협회가 빡이 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코미디급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그 네. 건인데 4일 날 네. 국민의힘이 8일 후보 토론에 참여할게요라고 시작돼서 토론이 이제 협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고 8일이라고 날짜를 못을 네. 박았는데 네. 그때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아, 성대모사도 해야 되나요? 네. 자, 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환영하는 입장이고 우리 성일종 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의 늘 미팅 협상은 전부 일임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네. 그런데 8일을 받아왔어요. 네. 날짜를 받아온 거야. 네. 그런데 5일 날 한국기자협회와 JTBC 그리고 사당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룰미팅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토론을 그러니까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불참을 선언한 건데 이 상태에서 왜 그러면 이걸 협상 결렬시켰냐 했더니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이게 아무래도 시청률이 있을 텐데 JTBC 단독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이제 그 8일 날 안철수의 관훈 토론. 네. 관훈 토론이 그 당일날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못 한다고 했다가 다 하겠다고 하면 받을게라고 한 입장인데 이미 안철수 쪽에서는 4일날 토론 8일날 토론을 받을게라고 하는 네, 입장인데 네. 그 입장 나온 뒤에 안철수가 8일날 못 하겠다고 했으니라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윤석열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걸. 네. 안철수 후보께서 8일에 관훈 토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후보 측에서 이틀 정도 연기를 요청하셨고 안 그랬대요. 국민의당은. 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는 8일 낮에 관훈 토론이 있어서 불리하지만 사자 토론에도 참여하겠다. 이제 어쨌건 나와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을 고려해서 연기를 주장했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패널이 하더라고요. 거짓말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국민의당이 겉으로는 8일 토론을 하겠다 그래놓고 뒤로 국민의힘에 따로 뒤로 연기 요청을 했단 말입니까? 답하세요. 제가 2번이나 얘기했더니 답을 못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후보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쪽 그 선대위도 장난 아닐 거예요. 대응하는 게. 그렇죠. 지금 성일종 나와서 건강 이야기를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황상무. 황상무가 그랬고 이거 덮기도 바빠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있다 뭐 이렇게.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이 한국기자협회하고 JTBC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네. 요거는 진짜 JTBC 입장에서 빡칠 만한 부분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 제일 많이 때리는 데가 어디예요? JTBC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기자협회가 좌편향이라고 하면 조중동 기자들도 다 좌편향입니까?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윤석열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저는 지금 뭐 내일 저녁에라도 토론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네.
아니 혹시 까먹는 게 아닐까요? 일단 이제 그 원인을 예. 분석하는 게 이게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비과학적이거든. 네. 근데 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수건 진보건 채널이 어떻건 표가 된다면 다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그럼요. 안 불러줘서 속상한 거지. 그렇죠. 불러주면 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JTBC가 정치적 편향이라니요. 아, JTBC 요즘에 흑화됐다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잖아요. 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물어뜯는 수준이 옛날에 진짜 종편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인데 또 기자회견은 또 뭐예요 갑자기? 기자회견도 편향됐다고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이슈에는 입 닫고 있다가 무슨 뭐 언론 탄압 뭐 이런 거 하면 뜬금없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성명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저게 이유가 밝혀졌죠. 저렇게 해서 다 받아주니까 해결할 수 없는 편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슬그머니 날짜를 좀 이틀 좀 2, 3일 연기하자. 11일로 아니 처음에 10일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10일. 10일. 네. 네, 그랬다가 11일은 받은 거예요. 날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하시고 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틀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빡친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거의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언론사 하나를 쥐고 흔들어 갖고 왜 JTBC 입장에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를 더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그런데 JTBC가 어제 그냥 새꼭지를 하면서 네. 국힘을 맹공했습니다. 진짜 네. 열받았다 이거더라고요. 네, 상세하게 보도하고 하는데 네. 그 예전에도 그 주변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뭐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똑같은 게 둘이 닮은 게 국민 딱 갈라가지고 딱 그 편 나누기 하고 그 감정 건드리면서 계속 그 사이에서 이익 보고 만약에 뭔가 문제 생기면 이거 윤석열 입장 아니었다. 예전에 그 문제될 만한 것들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꼬리 자르기 하고 심지어 그 꼬리 잘린 사람이 지금 캠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계속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JTBC나 기자협회에 편향된 이야기는 낡은 언론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핑계를 댈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답을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해줬죠. 2월 8일하고 11일은 일본 역술 달력에 나온다. 그 일본 역술 달력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카시마 역단이라는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게 이토 히로부미도 의존한 거다. 국민의힘이 TV 토론 거부한 2월 8일은 우인이라 그래서 우인 토론이 적합하지 않은 날로 알려져 있고 11일은 대안이라 그래서 운세에 따라서 무엇을 해도 성공적인 날이다. 딱 들어맞네. 그런데 그럼 그거는 윤석열 후보한테만 좋은 날인가요? 모두에게 소름날도 똑같죠 그런 거.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이상해서 제가 또 너무 이건 개인적인 그 관심 때문에 물어봤어요. 역수를 잘한다는 분께.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답이 기가 막힌 답이 왔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사주가 경진일주라고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날짜 가지고 이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주상 토금수가 많대요. 그런데 2월 8일은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금수가 많은데 수가 또 들어와. 안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일을 받았다 그래서 이날은 받았다 그랬더니 11일 8시 이게 병술시라고 합니다. 이때는 화기운이 가득한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다. 그래서 받았을 거다라고 역술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볼 수 있어. 뭐 보는 게 문제겠어요? 네. 문제는 그렇게 저렇게 하면 국사는 어떻게 들보시려고요? 그래 이런 걸 상상하세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경신일주한테 안 좋아. 그럼 경진일주한테 안 좋아. 그러면 미국에 얘기하나요? 지금 아프셔서 내일로 연기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역술이 의존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혜경 여사 논란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때릴 수 있는 만큼 풀파워로 때리자. 그 사이에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익 볼 것 없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쪽으로 덮인다는 그런 식의 작전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그렇게 머리가 네. 좋을까 하지만 뭐 아. 그건 푸나님 정도 되는 분이 그런가요? 있다면 네. 음. 자, 제가 대선 나갈까요? 아직 그 공식적으로 지금 후보 등록도 안 했잖아요. 아, 아직 이제 시작이야. 내가 2월 대선 나갈 수 13, 있어. 14. 예. 근데 근데 참 다른 후보들 속도 좋아, 그죠? 그니까요. 아, 근데 MBC가 여론조사를 했죠. 그 월요일 날 결과가 나왔던데 TV 토론 누가 잘했냐라고 물으니까 뭐 이재명 후보 27.5, 윤석열 22.1인데 이거는 저는 그 논란과 김혜경 여사 논란이 겹쳐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 TV 토론 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론 지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 그 여론조사가 같이 병행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논란이 없었다고 하면 상당 부분 더 차이가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31일이 그렇게 좋아서 국민의힘이 찍은 나라인 거잖아요. 네. 어쨌건 그 이재명 후보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뭐 여론조사에서는 자동답 AR에서는 윤석열 잘했다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봤을 때 어처구니 없는 거고 네. 그 토론 보셨겠으면 알겠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요. 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알면 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또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게 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기 근데 그 가장 뻔뻔했던 게 뭐 아리백이라고도 안 했어 이 사람은 리백이라고 표현하더만 리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가르쳐주고 가라고. 그게 문제죠. 근데 네. 그 알리백은 대통령 후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시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핵심이요. 어. 개방형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 대권 후보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돼. 그럼요. 푸나님도 몰라도 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혹은 삼성이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게 됐어요. 삼성 계열사가. 근데 신재생 에너지 100%로 그 부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애플에 수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다루는 언론 행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에서도 그걸 두고 뭐 장학 퀴즈쇼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걸 잘 모르고 있던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걸 쪽 주려고 이런 식으로 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게 전 너무 화가 날 따름입니다. 그거는 조작이에요. 그거 왜 제가 조작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누군가가 조작적 행태를 하는데 저는 그 다음날 중앙일보로 기억되는데 그 소주 이즈 뭐?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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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백. 이즈백. 어. 그거는 알아도 서울대생들도 모르는 아리백. 요즘 서울대생들이 그렇습니까? 그 혹시 스누라이프 안에 있는 분들이 일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해줍니다. 네. 요 논리 하나 물타기. 또 하나가 그 모르는 단어를 얘기해서 곤혹스럽게 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황하는 지점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리백을 안다고 생각한 거야. 알리백이 뭐죠? 그래서 뭐죠라고 물은 게 아니고 알리백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라고. 윤석열이 물어본 거죠. 알리백이 예.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안다는 걸 전제로. 그런데 아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재명 네. 후보가 당황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왜냐면 그렇게 거꾸로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그건. 네. 이재명 후보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리백을 그냥 단어화 시켜서 그냥 던졌을 뿐인데 네. 상대방이 알리백이 뭐죠가 돼버린 상태. 그래서 당황한 네.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자, 어쨌건 그 지지율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니라 토론 잘한 건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건 일반적인 평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그 여론조사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부동산 문제 해결. 이재명 후보 35.9, 윤석열 26.9. 다음에 일자리와 성장. 이재명 후보 36.9, 윤석열 24.7. 외교 안보 현안. 이게 의외로 윤석열이 높아요. 이재명 39, 윤석열 35.2. 여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잘할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남은 대선 기간 가장 큰 변수는 뭐겠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공약 등 국정 운영 능력이 44.6.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중도로 움직이는 변수예요, 이게. 네. 네. 그리고 후보와 가족 도덕성 논란은 31.3.
대선 후보 TV 토론은 15.9인데 사실 이게 정책 공약 국정 운영 능력과 TV 토론과는 또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얼마나 개념이 잡힌 사람이냐.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네거티브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정말 대단히 잘 지킬 사람이다. 그리고 공약도 괜찮은 공약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저 봐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TV 토론을 해보면 보수 패널들은 오로지 그 배모 씨 관련해서 네거티브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네거티브해서 이긴 쪽이 없어요. 그동안 대선 보면. 그랬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께서 막 불안해하시는 일부가 있는데 그럴 때 위기에 강한 대통령 후보 그리고 민생 경제 대통령 이재명 이 두 단어를 계속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스피디하게 진행하고